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뷰소닉 X11 4K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 그리고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뉴와 성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인데요. 요게 홈 화면입니다. 나름 깔끔하죠. 원래 디폴트 화면에는 이 오른쪽 하단에 앱은 없는 상태입니다. 즉 필요한 앱들을 설치를 해서 바로 가기를 추가해 주셔야지 이런 메뉴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키스톤이죠. 약간 대각선에서 빔 프로젝터를 쏘더라도 4포인트 키스톤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16:9 화면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미있는 메뉴는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메뉴인데요. 요게 약자로는 MEMC, 모션 에스티메이션, 모션 컴펜세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한국어 메뉴로는 이제 프레임 보관이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요게 뭔고 하니 프레임의 동작을 추정을 해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중간 프레임을 인공적으로 삽입을 함으로써 화면상의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린데? 자, 여기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10개의 프레임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 10개의 프레임의 움직임만 보면 이게 새가 날아가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동작 차이가 커서 툭툭툭툭 끊어진 느낌이 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다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중간 정도의 이미지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얻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것은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 이런 데 훨씬 더 적당한 그런 기능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축구 경기의 일부를 보실 거예요. 자, 요게 프레임 보관 기능을 끈 거고요. 요게 프레임 보관 기능을 켠 거예요. 뭐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요즘 다르다.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요거를 한번 재생 속도를 한 20% 정도로 느리게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프레임 보관 기능을 끈 상태인데요. 뒤에 그 전광판의 그 현대 마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우실 거예요. 부드럽게 화면이 흘러가지 않고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나죠. 자, 여기 비자 글씨도 보세요. 툭툭툭툭 끊기면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미지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겁니다. 자, 이것은 프레임 보관 기능을 그래서 켠 거예요. 어떤가요? 전광판의 글씨가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수들의 움직임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프레임 보관 기능을 껐을 때보다 켰을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MEMC 기능 내지는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기능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기능을 켜게 되면 화면이 좀 부드러워지는 대신 쨍한 맛은 조금 떨어지는 기분이 있어서 이건 호불호가 좀 나뉘는 기능입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자, 다음에 3D 기능은 어떤가? 자, 이렇게 맨 처음에는 두 개의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을 설정해서 3D 기능을 선택을 하셔서 나란히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두 화면이 합쳐지죠. 겹쳐 나오면서 입체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3D 영상을 즐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안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3D 안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셔터 안경이 있고요. 편광 안경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X11 4K의 3D 영상을 즐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셔터 안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셔터 안경인지 편광 안경인지는 어떻게 알아? 그거는 안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안경의 밑에 보시면 이런 마이크로 오핀이라든가 아니면 USB-C 포트라든가 이런 그 전원 연결 포트가 보여요. 안경이 웬 전원 연결 포트냐? 여기에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죠. 셔터 안경의 원리는 전기를 이용해서 아주 순간적으로 오른쪽 왼쪽의 안경을 열었다 닫았다, 즉 셔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셔터 안경이거든요. 어쨌든 이 X11 4K에서는
반드시 셔터 안경을 쓰셔야지만 3D를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3D 소스는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3D 플레이어와 3D 디스크가 있어야 되겠죠. 외장 하드에 이런 3D 파일을 넣어서 볼 수는 없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왜? 제가 가진 이 파일을 보시면 크기가 영화 하나에 17.4GB예요. 엄청나게 크죠.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17.4GB의 영상을 재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X11 4K에서는 17.4GB의 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X11 4K는 FAT32 포맷의 디스크에 4GB 미만 파일만 인식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용량의 파일은 인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FAT32 포맷이 아닌 디스크는 아예 드라이브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3D 파일들은 4GB가 넘을 것이기 때문에 즐기실 수가 없다. 그래서 블루레이 3D 플레이어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이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앱 센터를 보시죠. 앱 센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앱들이 있는데요. 앱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앱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치된 앱들도 그 성능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우선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마우스 그림이 있죠.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가 필요하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만으로는 제대로 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설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플레이를 시켜봤더니 해상도가 480p로밖에 재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프로젝터는 4K 프로젝터인데 내장된 넷플릭스 앱을 통해서는 480p밖에 못 본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유튜브는 어때? 자, 유튜브도 이렇게 4K 테스트 영상을 틀어보면 4K니까 2160p 해상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720p가 한계예요. 이렇게 주요 동영상 서비스에서 해상도의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해상도가 낮은 건데? 이게 인증의 문제인 것이고요. 와이드바인 DRM의 레벨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권리 관리 이 DRM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와이드바인 DRM이 L3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1이 제한이 없는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고 L3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못해서 해상도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최대 재생 해상도도 SD급, 즉 480p급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앱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참 협찬받아서 만드는 리뷰인데 이거 참 말하기가 되게 껄끄럽네요. 자, 다음엔 미러링 기능을 한번 같이 보죠. 뷰소닉 X11 4K로 미러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홈 화면의 메뉴상에 있는 미러링 기능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미러링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가지고 구글 홈 화면을 불러내서 구글 홈 앱에서 미러링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버전의 구글 홈 앱에서는 됐었는데요. 지금 구글 홈 앱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요즘은 좀 UI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미러링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프로젝터가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즉 미러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요거는 뷰소닉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해결책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미러링 방법은 뭐가 있느냐? C타입 케이블을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유선 미러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을 프로젝터와 스마트폰에다 꽂으면 이렇게 미러링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이 나와요. 다만 유선 미러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걸리적거리고 스마트폰을 쓰는데 한계가 있죠.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Vcast Sender라는 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Vcast Sender라는 것은 일종의 리모컨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프로젝터의 각종 메뉴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기능 중에 미러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링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바로 미러링이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이 저작권 제한이 걸려있는 영상은 미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와요, 이번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가 미러링을 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 이 OTT 서비스 내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미러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면이 나오질 않으니까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 미라캐스트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어때? 요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역시 미라캐스트 앱에서 이 X11 4K 기기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미러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뭐다? 바로 OTT 박스를 그냥 연결을 하는 겁니다. 즉 미러링 자체를 OTT 박스에서 해서 그 영상 신호를 프로젝터로만 보내주는 것이 OTT 박스를 이용한 미러링 방법인데요. 요거는 아주 잘 됩니다. 구글 크롬캐스트 4든 포매틱스, 박스큐나 박스R 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은 미러링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을 볼 건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프로젝터의 하만카돈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것이겠고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블루투스 기기, 예를 들어서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것을 페어링을 해가지고 X11 4K의 스피커가 아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해서 듣는 방법이 될 텐데요. 둘 다 가능합니다. 요 정도가 메뉴에서 제가 보았던 특이한 메뉴들입니다. 자, 이제 그럼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항상 성능 테스트를 두 프로젝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X11 4K는 어떤 기기와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스펙 비교를 했었던 엘사의 땡류 700R과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질부터 보실까요? 자, 요게 하얀색 화면이에요. 자, 어떠세요? 어떤 화면이 조금 더 밝아 보이죠?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주 미세하게 약간 땡류 700R 쪽이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밝기는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검은색은 어떨까? 자, 요게 검은색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 그렇죠. 땡류 700R이 조금 더 검고요. X11 4K가 조금 덜 검어요. 즉 짙은 회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 X11 4K는 명암비가 300만 대 1이고 땡류 700R의 경우에는 15만 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X11 4K가 하얀색의 밝기는 더 밝고 또 검은색의 밝기는 더 어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요 칼라바를 보셔도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쨍한 맛은 땡류 700R 쪽이 조금 더 쨍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X11 4K의 화면이 조금 더 눈에 좀 편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즉 땡류 700R의 화면은 되게 비비드하고 자극적인 느낌인데 X11 4K의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고 자극이 덜한 화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확실히 색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땡류 700R은 초록색과 빨간색과 파란색과 이런 원색 계열들의 표현이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쨍하고 뭔가 확실하고 선명하고 뭐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땡류 700R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을 해보건대는 눈이 편한 것은 아무래도 X11 4K가 아니겠는가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트럼프 아저씨 얼굴을 봐도 그렇죠? 분명히 땡유 700R은 되게 과장된 색감인데 X11 4K의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기기가 더 낫다, 못하다를 가린다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결국은 자신의 취향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하는가를 가지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 화면의 색 온도는 상대적으로는 X11 4K가 약간 따뜻한 톤이고요. 땡유 700R이 살짝 좀 차가운 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화면의 톤도 약간 좀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 어두운 배경이 땡유 700R은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되고 X11 4K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땡유 700R의 명암비가 X11 4K의 명암비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수치상으로는 뭐 300만 대 1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X11 4K의 명암비가 조금 더 낮아 보이더라 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화질 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 체크를 해봅시다. 레오포드 나르의 4K 비디오 렉 테스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K 영상의 레이턴시를 살펴보죠. 자, 여기 2160p 60프레임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 군데의 반짝거리는 스팟을 차례 측정을 해보니 약 141.7ms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럼 비교 대상인 땡유 700R의 레이턴시는 어떠냐? 약 190ms 내외의 레이턴시가 나오는군요. 즉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땡유 700R보다 X11 4K의 레이턴시가 훨씬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41ms라고 하는 것은 0.14초인 거잖아요. 보통 제가 봐왔던 것으로는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가 통상적인 레이턴시였다고 볼 적에는 레이턴시의 측면에선 X11 4K가 아주 뛰어난 프로젝터다까지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이게 지금 4K 영상이잖아. 4K 60프레임이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턴시도 늦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해상도를 바꿔가지고 1080p 120프레임에서는 그러면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10ms 언저리가 나와요. 확실히 아까 전보다는 좀 줄었죠. 땡유 700R의 경우에도 살짝 줄기는 했지만 별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즉 1080p 120Hz에서는 확실히 레이턴시가 조금 더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100ms는 초과하는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FPS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뭐 엑스박스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해서 롤플레잉이나 레이싱 정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소음은 어떤가? 이건 뭐 직접 보시면 아시겠죠. 자, 제가 129 앞 10cm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프로젝터를 켜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적의 팬의 소리이고요. 그리고 요게 프로젝터를 한 2시간 정도 돌리고 나서 팬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2시간 정도면은 영화 한 편 볼 시간이죠. 그렇게 되면은 팬 소리가 많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프로젝터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소음의 정도가 좀 약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적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있는데 밤에 아주 소리를 줄여놓고 듣는다던가 할 경우에는 분명히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정도의 소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는 다른 프로젝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작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사운드를 한번 보실까요?
확실히 사운드는 하만 카돈 스피커를 강조를 하더니만 괜찮네요. 좋네요. X11 4K의 사운드의 퀄리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 어메이징이야 완벽해 뭐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소 평범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균형 잡힌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특히나 고역대나 또 중저음 영역대도 골고루 잘 들리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사운드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테스트해본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장단점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뷰소닉 X11 4K의 단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앱 퀄리티가 영 기대에 못 미친다 라는 것이죠. 즉 이게 분명히 영상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해상도가 제한이 되어서 넷플릭스는 480p, 유튜브는 720p까지만 재생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해상도는 재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외장 OTT 박스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X11 4K를 구매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해드린 구매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벤트로 호메틱스 박스 Q나 호메틱스 동글을 번들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개꿀이죠. 그래서 이벤트란을 잘 살펴보시라. 외장 OTT 박스나 동글 같은 것들을 꼭 구매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레이턴시가 되겠죠. 4K 영상에서는 약 140ms, 그리고 1080p 영상에서는 약 110ms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컨트라스트가 또 좀 아쉽다. 즉 하얀색은 그렇게 크게 튀진 않았지만 검은색이 확실히 깊이가 좀 덜해서 좀 더 쨍하고 입체감 있는 화면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디폴트 화면을 제가 체크를 한 것이고요. 분명히 메뉴상에서 명도나 채도나 감마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향껏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쉬움으로는 그렇죠. 노이즈가 조금 아쉽죠. 물론 아무래도 이제 등치가 큰 프로젝터이다 보니까 팬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그 팬이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조금 소음이 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볼륨을 작게 틀었을 적에는 약간 신경이 가는 수준이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다음에 장점은 무엇이 있느냐? 일단 장점은 4K 프로젝터라는 것이 장점이죠. 아주 칼같은 선예도, 그리고 화면의 퀄리티가 아주 좋아서 고화질의 영상을 즐기실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편안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단점에서 봤었던 컨트라스트가 살짝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즉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 테스트를 할 적에 땡유 700R이 상대적으로 구현 색상이 되게 비비드하다, 좀 자극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X11 4K의 화면은 눈이 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다, 피곤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장단점이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사운드가 괜찮다, 균형 잡힌 사운드가 꽤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전에 미러링 할 적에 잠깐 보여드렸었던 Vcast Sender라는 앱이 참으로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프로젝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인 것이죠. 혹시라도 리모컨이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Vcast Sender 앱을 통해서 X11 4K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X11 4K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무랄 곳이 없는 괜찮은 프로젝터였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단점으로 살짝 언급을 했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불균형이 좀 있다,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뷰소닉에서 어떻게든 이제 조만간 뭐 구글 인증을 받을 것 같다 더라 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들려가지고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빔 프로젝터 선택에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어, 괜찮았어, X11 4K의 성능이 이 정도였군, 꽤 유익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강자